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새로 바뀐 UC 계열의 정책, 특별히 UC 캠퍼스들 중에서도 UC Berkeley, UCLA, UC San Diego 이 세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날짜로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주 정부 예산 부분 중 13억 달러를 UC에 제공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 내에서 내년부터 총 6,230명의 신입생 학생들을 더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UC 계열의 학교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UC Berkeley, UCLA, UC San Diego 이 세 학교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배정됩니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저 세 대학의 모든 신입생들의 숫자가 대략 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략 10%에 달하는 수치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UC 계열의 학교들 뿐만 아니라 Cal State, 즉 캘리포니아 주립대들에도 앞으로 이러한 재정 지원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일단 왜 이런 항목이 예산에 포함되었는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제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듯이 작년에 UC 대학 입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 및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불합격 소식을 받게 된 학생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여 여러 가지 입시 과정에 있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책을 내놓은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희소식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나름 희소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히 6,000명가량의 학생들을 더 받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6,000명의 인종별 나눔이 어찌 되는지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UC 계열의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유난히 많은 강조를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저 6,000명이라는 부가적인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또 선별하게 될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희소식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을 6,000명 이상 더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비거주 학생들의 비중을 그만큼 줄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현재 22%가 조금 넘는 비거주 학생들의 비율이 앞으로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거주 학생들과 유학생들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둘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 학생들에게서 걷어들이는 더 높은 학비였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비거주 학생 및 유학생들을 받아줄 명분 하나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책 이전에도 이미 주 상원의회에서 비거주 학생들의 비중을 10%로 줄이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기사들을 지금 보면 그 10%에 비교했을 때 18%면 나름 충분히 비거주 학생들을 고려했다라는 뉘앙스로 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따라 그 뉘앙스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정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부터도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컨설팅을 맡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UC 계열의 학교들 중에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지. 대학 원서를 쓸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커먼 앱을 통해 원서를 넣지만 UC 계열의 학교들은 UC 원서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커먼 앱은 7개의 토픽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650단어 에세이를 쓰게끔 되어 있지만 UC 계열의 학교들은 8개의 토픽들 중 4개를 선택해서 350단어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컨설팅의 비중으로 봐도 UC 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투자됩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작년에 UC 입시가 그 정도일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애초 당시 제 학생들은 UC 원서를 쓰지도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 커먼 앱 및 다른 학교들의 서플리멘터 에세이에 더 투자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됐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상 원서를 쓰는 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것을 너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합격률을 기대하지 말고, 비거주 학생들은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은 이 상위권 UC 계열의 학교들이 이제는 비거주 학생들의 비중마저 줄인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UC 원서를 쓰더라도 일단 다른 학교들 원서에 만전을 기하고 여유가 있다면 UC 원서를 작성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런저런 교육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지만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때는 항상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냥 좋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무조건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니 항상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서 대처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